세금 절세 전략, 사전 준비까지 세무사의 시선으로 가업승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세무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최대 2천만 원씩 포상해주겠다. 지금 그 뉴스에 나와서 아마 6월 달부터 시행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더 긴장하시고 은닉재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방법? 사실은 그렇게 남들이 봐도 이상한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90% 자사주는 당장 이런 나오겠죠. 거죠. 차명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복지는요 원래 대표님 주식을 출연하는 게 정상적인 거래요. 근데 그게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니까 당연히 명의신탁으로 의심받아서 세무조사 나온 거고요. 제3자 우회 양도를 통해서 특수한 개인 걸 갖고 오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중간에 제3자에 낀 거예요. 근데 그 회사가 부동산도 많고 가치가 좀 컸겠죠. 아무리 커도 액면가 2배 거래주고 사오는 거 당연히 의심스럽죠. 특히나 자녀가 사오는 거 사면 안 자녀가 돼요. 사오면 안 되죠. 네, 그건 1순위예요. 조사 1순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러니까 다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100억 정도 부동산이 되는 업체를 실제는 액면가가 뭐 5천 원인데 2배, 10,000원 주고 실제로 그럼 예를 들어 100억에 50%면 50억은 받아야 되는데 타인인데 그냥 액면가가 5천만 원인 거 1억만 원 주고 거래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타인인데 내가 50억을 받았는데 왜 이게 1억만 받겠어요? 다 천명이니까 그냥 그런 거래를 하시는 거여서 그런 거래를 결국 안 하시는 게 세무조사를 피하는 방법이다. 예. 정상적인 거 하고 네. 정상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법 방법을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대응이 되는 것만 하시는 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지금 많이 조사의 나오네요. 지금 방향이.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정상적으로 하셔야지.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항상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의 갈등 관리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가업승계 과정에서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충분히 이제 합의를 하고 징여특례나 이런 제도를 해야지. 제가 작년에 자녀 딸하고 아들하고 2명한테 공동으로 가업승계 징여특례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취소가 안 되냐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네. 알고 보니까 따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따님은 일을 안 하는데 공평하게 주고 싶으시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징여특례를 많은 생각 없이 이제 주셨는데 취소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취소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충분하게 누구한테 줄지 일단은 합의를 하시고 그 합의 과정에서 대표님이 이제 정하셔서 그냥 하지 마시고 뭐 이제 다른 자녀들한테도 좀 다른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주식을 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조금 이제 공평하게 좀 해주시면 이런 분쟁을 좀 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에 대해서는 실제 경영하는 자녀한테 꼭 주고 싶다 하시면 돌아가시고 나서 하면 가족 형제들 간에 이제 싸움이 나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살아 생전에 좀 이렇게 정해주시는 개념으로 징여특례 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법인의 자산만 있다 그러면은 그 자산의 일부를 승계받지 않을 네. 그 자녀한테 좀 띄워주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고 뭐 있어요. 부동산을 좀 띄워서 준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살 자금을 만들어 준다든지 네, 이런 거 네. 하니까 케이스별로 와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승계 과정에서 이제 분쟁이 생길까봐 먼저 하는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다른 주식 정리.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들어왔을 때 다른 그 주주들이 있어서 좀 경영이 힘들 것 같다고 하면 미리 좀 그 주주들을 주식을 좀 사온다든지 특히 차명주주가 있으면 차명주주의 주식을 좀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분쟁은 아니지만 이것도 많이 모르세요. 회사 내에 배우자 주식과 내 주식이 있을 때, 대표님의 주식이 있을 때, 두 분 다 이제 사업을 경영을 하셨어요. 실제로 일을 하시고. 그러면 두 분 다 징여특례가 되는 줄 아시는데, 한 분만 되는 걸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이 좀 많은 분의 주식이 가업승계 징여특례, 특히 요즘에는 대표이사 요건도 이제 생겼거든요. 올해 2월 28일에 이제 개정이 돼서, 원래는 징여특례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요건이 없어서 대표이사를 하지 않은, 특히 이렇게 두 분이 같이 부부간에 경영을 하시다가
만약에 사모님이 여성기업 때문에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거나 뭐 이제 이럴 경우에 대표이사는 안 하셨지만 사모님 주식이 이제 많으실 때 이럴 때는 사모님이 경영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징여특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표이사 요건을 만들었어요. 개정이 돼서. 그래서 이 징여특례 직전에 10년 중에 뭐 5년의 기간은 대표이사를 유지를 했어야지 징여특례가 된다든지 50%의 기간을 대표이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요건이 있거든요. 어쨌든 대표이사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고 대표이사로 좀 등기를 안 하셨으면 좀 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직전에 막 부랴부랴 대표이사 요건 해당 안 되는 업체 이제 징여특례도 좀 해드리고 하려는 업체가 또 못하고 미루고 이제 이런 데도 있거든요. 5년 뒤에 하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네, 그래서 꼭 고려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배우자 주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배우자 주식이 대표님께 만약에 증여가 되면 이 10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징여특례가 가능하거든요. 예, 이게 또 개정이 이제 22년 이후로 예규가 나와서 10년 보유를 하지 않아도 증자로 대표님이 주식을 취득했어도 아니면 다른 사람 주식을 사왔어도 그게 징여특례에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번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하셔서 지분을 먼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40% 이상만 지분을 이제 특수관계자 이것도 대표님의 지분이 40%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쳐서 가족들 지분을 합쳐서 40% 이상일 때 징여특례가 가능하니까 어쨌든 5대5 만약에 5대5일 때 다른 동업자의 지분은 징여특례가 안 되거든요. 한 가문만 네, 가능하다는 거. 두 개의 가족이 동업을 해서 5대5로 갖고 있었을 때 한 네. 가정이 이거 징여특례가 두대지원제를 하면은 나머지는 안 안 된다.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도 이 동업자와 잘 협의하셔서 누가 징여특례를 받을지 다른 동업자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지 이런 것도 많이 합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먼저 이제 고려를 해야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3년도에는 사실 이제 한도 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업의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할 때 이제 300억, 그리고 20년 이상 할 때 400억, 그리고 30년 이상 600억 이렇게 좀 개정이 됐고요.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개정된 거는 10% 저율과세가 기존에는 60억이었는데 작년에 12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연부연납 기간이 좀 연장이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5년이었지만 15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에 아무튼 징여세 납부하신 부담이 좀 완화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징여세 과세특례 하면 대다수의 자녀분들이 다 연부연납으로 하세요. 왜냐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내실 수가 없어가지고 과거에 이제 5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더 많은 금액을 받으셔도 어쨌든 15년 동안 해서 하실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후관리 요건이 좀 완화됐어요. 과거 이제 사후관리 기간도 사실 10년에서 7년 됐다가 지금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 무관자산은 올해부터 좀 개정이 됐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예전에는 이제 임직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업무 무관으로 봤었고 직원들한테 주택자금, 학자금 같은 거 대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사업 무관자산이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업무 무관자산에서 제외돼서 지금은 인정해주는 걸로 어쨌든 올해부터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증여세 과세특례 그 사후관리 요건에는요 고용유지 요건이 없으세요. 이제 그거는 가업 상속공제 요건에만 있어요. 매출액하고 고용유지 관련된 요건이 있으시고 실제 특례 증여를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후관리 요건으로는요 일단은 3년 이내 그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거 그리고 증여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시는 거 그리고 가업의 주된 업종을 어쨌든 그 대분류 내에서만 허용하시니까 대분류에서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도소매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안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분류 내에서만 업종이 가능한 거 그리고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시거나 폐업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나머지 수증자 입장에서는 증여 받으신 분의 지분이 감소하는 거 요런 거 말고는 사실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해서는 다 된다. 예, 사후관리 상식적인 얘기죠. 내가 그 조세 혜택 받아서 주식 받은 데가 팔면 안 되죠. 그리고 또 뭐 업무용 재산 팔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사실 상식적인 거고. 네, 그래서 특례 증여는 웬만해서는 다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가업상속공제는 이제 고용유지나 뭐 이제 매출액 이런 그 요건이 좀 있으셔서 근데 어쨌든 그것도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고려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 2, 3년 동안 되게 많이 바뀌어서 네네. 좀 계속.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완화가 됐죠, 네. 실제로는. 지금 사실 뭐 징역특례 거의 섞어서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조세지원제도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해야 사실 효과는 극대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